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교육청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 중에서 공동 소유 물건, 즉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단은요, 공동 소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즉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입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을 줄여서 이제 공유물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지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분의 정의 금방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입니다. 비율. 소유의 비율이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그런 분수로 나타내는 비율이겠죠.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건 3분의 1이건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전체 물건 자체 전체를 처분하려면은 자기 지분 넘어서는 부분은 남의 지분이니까 남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그거 안 되겠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그 자체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잘 구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지분이라는 개념이 소유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고3들 모의고사들 뭐 교육청이건 평가원이든 간에 그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법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분이 바로 상속지분입니다. 상속지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또 그리고 자녀가 두 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일단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뭐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남긴 재산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각 가족이 자기 지위에 따라 가지고 갖는 상속 지분이 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으면 1.5, 또 자녀가 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간에 다 자녀는 다 배우자에 대해서 1.5대 1, 1, 1 그런 비율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파트건 토지건 예금이건 간에 다 일단 돌아가신 분 말고 나머지 남은 가족분들이 이런 비율을 가지고 그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의 개념 나중에 이제 혹시 고3 때 가셔가지고 평가원이나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다시 볼 경우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속분을 예시로 들면은 이 공유물 지분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럼 공유물 분할 뜻 나오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어려운 경우에는 자 여기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기억이고요.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에 의한 분할이 니은으로 돼서 나중에 이제 20번 문제 가서 협의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차피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다 읽어본 다음에 기억 니은 나오는 20번이 아니죠. 3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유물 분할하는 절차는 뭐 당사자끼리 전원이 협의가 잘 되면 그냥 협의로 분할할 수 있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법원으로 가져가서 재판에 의한 분할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 소송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자,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재판에서 분명히 한쪽은 원고고 한쪽은 피고겠죠. 자, 누가 원고가 되겠습니까? 여기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재판을 청구할 테니까 바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고가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고3 때 가서 법지문 여러 개 보다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제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단까지는요. 일단 공유물 분할의 의미 나왔고요. 이제 공유물 분할하는 절차는 당사자 전원이 말만 잘 되면야 뭐 재판까지 안 가고 협의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즉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해야 된다. 즉 또 재판에 의한 분할할 때에는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또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재판에 끌어들이는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다. 그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 문단에 이제 분할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분할 방법 세 가지를 차례로 소개하는 그런 글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것도 당연하죠. 뭐 당사자들끼리 협의만 잘 되면은 뭐 분할을 현물로 하든 대금으로 하든 가격으로 하든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건 자유겠죠. 그런데 이제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뭐가 원칙이라는 겁니까? 현물 분할의 방법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분할 방법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만약에 협의로 분할할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 근데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은 현물 분할이다. 그러면 만약에 현물 분할의 원칙이 잘 지켜지기 곤란한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네,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하면서 원칙이라고 하는 현물 분할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서 토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자, 이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차피 뒤에 사례 문제에 갑을병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도 갑을병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갑을병이 그 300평방미터가 되는 토지를 3분의 1 지분씩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현물 분할을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각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되니까 이 땅을 세 가지로 세 파트로 나눌 경우에는 갑도 100평방미터, 을도 100평방미터, 병도 100평방미터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이, 즉 면적과 지분 비율이 같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곤란한 경우가 있겠죠. 자, 계속 나옵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일단 이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위치가 네, 이렇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다 똑같은 면적대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갑이 차지하기로 한 토지 위치가 이게 도로에 접해 있다고 치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데가 가장 가치가 높이 나갈 때고 뭐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서 뭐 딴 데하고 길이 통하지도 않는 이런 땅이 만약 있을 경우는 이건 가치가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다 뭐 지분이 똑같이 3분의 1씩이라고 한다고 해서 면적을 똑같이 100씩 나누면은 이제 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 을이나 병은 상당히 좀 불리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경제적 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갑이 100m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과 같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갑을병이 있는데, 자, 면적은 갑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이 도로에 접해 있어가지고 제일 가치가 많이 나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갑이 좀 면적을 조금 가지고 을하고 병이 나머지 가지게 할 경우에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더니 갑은 이 땅이 500만 원어치, 을은 또 500만 원어치, 병도 500만 원어치 이러면 다 경제적 가치가 같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 3분의 1씩하고 똑같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자,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방법, 그걸 설명을 했고요.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질문해서 현물 분할 방법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제가 현물 분할 방법이라고 그림 옆에 쓰고요. 위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지금 세 번째 방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 거는 자기 몫을 자기가 그냥 가지게 떼가고 나머지 두 명끼리 공유 관계로 남는 그런 유형.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바로 이제 이 마지막 현물 분할 유형입니다. 즉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갑이 자기만 공유물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3분의 1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이렇게 가져가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을, 병이 그냥 같은 비율로 계속 공유하게 놔두는 거. 이것도 여기 세 번째 방법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요 파트는 갑의 지분의 면적에 상응해서 떼간 요 파트는 이제 완전히 갑 단독 소유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을, 병이 아마 뭐 둘만 있으니까 뭐 따로 비율 정하지 않았으면 2분의 1 지분씩 이렇게 같이 공동 소유하는 관계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림을 곁들여 가지고 이 지문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물 분할의 세 가지 유형 같이 그림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분할 방법이 다음 문단에 나오겠습니다. 네, 대금 분할의 대금 분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쭉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까 분할 절차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있고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지금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또 뒤에 나온 가격 배상 다 가능하고 또 결론적으로 재판에 의한 분할도 역시 원칙은 현물 분할이지만 현물 분할이 또 제대로
곤란하거나 뭐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금 분할도 가능하다. 또 뒤 문단 나오는 가격 배상도 가능하다.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분할 방법이 협의에 의한 분할이건 재판에 의한 분할이건 다 지금 해당되는 분할 방법입니다. 네, 하여튼 대금 분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합니다.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금 분할은 역시 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게 해서 경매에서 이제 팔리면 그 돈 가지고 공유자 간에 돈을 나눠 가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어른들의 상식에 의하면 경매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경매를 넘어가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은 잘 웬만해서는 원치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튼 요 대금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요, 일단 대금 분할은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 한다. 그것까지만 알면 되고, 뭐 어떨 경우에 여기 뭐가 곤란하거나 부적절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혹시 선제 나올 경우에 금방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새겨가면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요 문단의 핵심은 대금 분할은 법원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 팔린 돈 나눠 가진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방법 가격 배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최후의 방법이네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딱 그렸습니다만, 이걸 갑을 병 셋이 각각 쪼개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다 그냥 갑 가져가라. 대신 남아있는 을하고 병한테는 갑이 적절한 가격으로 돈 쳐서 보상해줘라. 바로 그런 얘기가 가격배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격배상 의미 간단하게 또 문단 봤고요. 이제 나머지 그럼 법원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마지막 문단이네요.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현물 분할로 해주세요, 그렇게 청구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법원이 이건 현물 분할하기 적절하지 않다. 또 상대방들이 지금 재판에 참여한 상대방 피고들이 이건 현물 분할보다는 대금 분할이나 뭐 다른 방법을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고려를 해서 꼭 청구를 한 원고, 즉 원고 공유자가 요청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즉 현물 분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대금 분할을 청구했더라도 또 법원이 보기에 대금 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현물 분할이나 뭐 가격 배상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역시 방법의 선택도 법원 재량이다, 그렇게 말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전체적인 서술 내용을 지금 개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장단점 제시하노. 자, 일단 뭐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무미건조하게 공유물 분할의 절차, 방법, 그런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장점, 단점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개념 정의, 이건 맞겠네요. 개념 정의했고요. 분할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자, 아까 뭐 토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잠깐 토지 얘기만 나왔지 뭐 분할 사례를 뭐 예를 들어서 현물 분할의 사례 이렇고 가격 배상의 사례 이렇고 대금 분할의 사례 이렇고 뭐 사례를 열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지 않네요. 네, 분할 사례 열거가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틀렸다고 보고요.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한계를 검토하는 대안. 자, 한계 얘기 그런 거 없었고요. 선지 4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을 구분했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구분했고요. 또 각각의 특징 설명하고 있다. 그대로 적절하겠습니다. 네, 5번은 볼 필요도 없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5번, 공유물 분할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한 후 각 단계에서 유의점. 자, 근데 단계별로 제시했나 안 했나 이것도 약간 의문스럽지만 유의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의점이 확실히 땡이네요. 네, 그 다음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9번은요, 내용의 문제인데 오답률이 50%를 살짝 넘어서 54.2%를 기록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번이 좀 오답으로 많이 선택됐는데요.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즉 자기 지분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 아까 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유로이라고 했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 자기 지분을 한도 넘는 거 그건 남의 건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니까 전체를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1번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1번이 좀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됐고요. 선지 2번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 이것이 뭐겠습니까? 대금 분할이라고 했죠.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 즉 여기서 경매를 통해서 나눠 가는 겁니다. 분할 방법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 자, 이것이 틀렸네요. 자, 이게 대금 분할이 물론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건 맞죠. 즉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고 아까 나왔는데 문제는 이 공유자들이 꼭 법원 나서가지고 또 너네들 분할은 꼭 대금 분할로 해야 돼. 그렇게 법원이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고 공유자들은 대금 분할 선택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협의에 의할 때는 공유자들 얼마든지 대금 분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금 분할 해달라고 협의한 다음에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매 신청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네, 다시 한번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그 대금 분할이 일단 지문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가지고 대금 분할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일단 뭐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맞지 않나 하는데 지금 이 선택하는지 여부 요걸 따져야 됩니다. 선택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요걸 따질 때에는 공유자들이 우리 대금 분할 하겠다 그렇게 선택하면은 충분히 선택하면 얼마든지 대금 분할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지 법원이 이렇게 너네 대금 분할을 해도 돼. 그렇게 법원이 개입해야지만 대금 분할 할 수 있고 법원이 그렇게 허가해주지 않으면 대금 분할 할 수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관계 종료, 다시 말하면 종료를 바꾸고 말하면 분할이죠. 분할 요청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선지 4번입니다. 공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유관계로 남을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세 번째 유형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이 자기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가지고 값 소유로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계속 을, 평, 둘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씩 계속 공유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선지 5번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5번 역시 적절하다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기업과 니은. 아까 전에 분할 절차 두 가지가 있었죠. 기업이 바로 협의에 의한 분할이었고 니은이 재판에 의한 분할이었습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렇죠. 협의건 재판이건 간에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이가 협의에 참여해서 잘 협의가 되면 좋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분할 요청하는 사람이 재판 청구해서 그 분할에 반대하는 사람 나머지들 다 재판에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든 협의든 간에 다 모든 이가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 유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니은과 달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업이 아까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니은은 재판에 의한 분할인데요. 자, 기업은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이것도 맞네요. 자, 협의에 의한 방법, 이 협의에 의한 분할일 때는 현물로 하든 대금으로 하든 가격 배상하든 어느 방법 세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판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왜 아닙니까? 자, 공유자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재판 청구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까 전에 구애받지 않거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는 뭡니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가지고 분할 방법을 법원이 고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건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즉 그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물론 재판 청구할 때야 뭐 어떤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고 공유자가 청구할 수 있겠지만 분할 방법을 최종 결정할 때는 법원의 재량이지 그건 공유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선지 3번 봅니다. 자, 기업은 니은과 달리 공유물을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할 수 있다는데요. 자, 이게 불량적으로 나누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현금 분할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현금 분할은요, 뭐 협의에 의한 분할이건 재판에 의한 분할이건 다 가능하죠. 근데 달리라고 하면 틀리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물 분할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확실하고, 네, 그냥 가볍게 4번, 5번 보겠습니다. 니은, 즉 재판에 의한 분할은 기업 협의와는 달리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재판에 의한 분할이고 4번 맞고요. 선지 5번
니은 재판에 의한 분할은 기업과 달리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진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문제 31번 갑니다. 네, 31번입니다. 어쩐지 이 지문이 딱 한 페이지의 절반 안에 세로 안에 들어가고 역시 사례가 안 나온다 했더니 역시 사례는 보기 문제 나와 있습니다. 네,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재판에 의한 분할이네요. 재판에 의한 분할 방법이고요. 여기서 갑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원고가 될 것이고 을과 병은 피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굳이 갑, 을, 병이 어떤 비율로 어떤 지분으로 이걸 공동 소유하고 있는지 뭐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지 비율은 지분 비율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갑은 어떤 방법을 원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되겠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 분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자기가 갖든 뭐 을과 병이 갖든 누가 가질지 모르죠. 왜냐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걸 가질 경우 또는 뭐 을과 병이 가질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 땅 그 부분 고압선 아래 부분을 가지는 사람은 아주 많이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갑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갑은 현물 분할 대신에 대금 분할, 즉 경매 붙여가지고 대금 나눠 갖자 그런 걸 법원에 요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감을 잡아야 될 게 그래도 법원은 거기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현물 분할이 적절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을과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다. 역시 분할 방법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네요. 자,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아까 현물 분할 방법 중에서 제가 그림 그린 것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이 두 번째 유형, 갑을병 3명이 똑같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이 면적도 똑같이 3분의 1 면적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갑이 가질 부분이 가장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좀 갑은 면적은 조금 같더라도 이렇게 갑을병 간의 경제적 가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면적을 좀 조정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선지들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갑은 분할받을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대금 분할이죠.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하는 것이겠군. 1번 적절합니다. 이게 갑이 자기가 그 땅에 걸릴지 을병이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갑이 자기한테 그 땅을 분할받도록 할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겠죠. 그게 맞고요. 선지 2번입니다.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 즉 현물 분할입니다.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인데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 이것도 2번 적절하고요. 선지 3번입니다.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 즉 갑은 아까 뭐 요청했습니까? 대금 분할을 요청했죠. 분할 방법의 요청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 내린 것인 즉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재판 상대방인 을과 병은 현물 분할 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누구 요청입니까? 재판을 청구한 갑이 요청하는 방법과 틀리게 했습니다. 즉, 요건 이제 비록 재판 상대방인 을과 병이 원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선지 3번은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역시 적절하고요. 선지 4번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런 방법으로 현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고 4번도 맞고요.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공유관계의 완전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 명한 것이겠고 뭐 뒤에 건 맞는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도 조정은 하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지분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면적을 조정한 거죠. 이 법원이 함부로 지분을 조정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갑을병이 똑같이 3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이 나서가지고 뭐 갑은 6분의 1, 그 다음에 뭐 을은 예를 들어서 6분의 2, 그 다음에 병은 6분의 3 그렇게 멋대로 지분을 조정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지분대로 면적을 나눌 경우에 똑같은 면적대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차이 문제라든지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경제적 가치 부분을 지분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조정했다고 했지 지분은 뭐 어떻게 법원이 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선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지문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